진짜 못해 먹겠다. 난 이제 안 할란다. 조금만 버텨보자. 일당도 세잖아. 진짜 못하겠어. 너무 추워 미칠 것 같아. 여기 알프스 산맥이 아주 잘 보이는 경치 좋은 곳이 있습니다. 이곳 리조트 건설 현장에 건설 인부들이 추위와 싸워가며 어떤 사람은 하루, 어떤 사람은 일주일까지 버티다가 그만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은 계속 반복되고 있고 이제는 아프리카에서 넘어온 난민들까지 고용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죠. 건설회사에서는 특단의 대책으로 한국 출신의 소장님을 이곳 건설 현장에 파견하는데요. 경험 많은 한국인 소장님마저도 이곳 건설 현장의 혹독한 날씨에 고개를 젓고 계시네요. 하지만 한국인 소장님은 금세 남들이 생각지도 못한 한국인만이 할 수 있는 생각을 해내시는데요. 이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사연 만나보시죠. 저는 스위스의 중소건설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산드라입니다. 최근에 회사에 사활을 걸고 추진하던 리조트 사업이 있었는데요. 알프스 산맥이 멋지게 보이는 그런 좋은 자리에 힘겹게 입찰을 따냈죠. 그리고 측량과 허가 절차 등을 거쳐 건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요. 봄부터 시작되던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습니다. 많은 인부들도 잠시 쉬는 시간에 뒤를 돌아봐 멋진 경치를 볼 때면 마음이 힐링된다며 이곳이 완공만 되면 너무나 인기 있는 관광 명소가 되지 않겠냐는 말들도 오고 갔죠. 나중에 이곳이 완성되면 가족들과 꼭 놀러 오겠다고 마음먹은 공사 현장 인부들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순조롭게 진행되는 줄 알았던 리조트 공사는 날이 추워지는 10월부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곳은 협곡의 한가운데였는데 여름에는 시원한 바람이 계속 불어와서 근무하기 좋은 환경이었다면 바람이 차가워진 지금 방한 외투를 입고 있어도 아주 찬 바람 때문에 몸이 시리는 그런 어마무시한 곳이었습니다. 저도 현장에 나가보았습니다. 그곳에서 조금이라도 서서 버티려고 해봤지만 도무지 이 찬바람이 어디서 오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강한 추위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공사가 시작될 때부터 일을 하던 인부들이 한두 명씩 근무를 못하겠다며 그만두는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곧바로 구인 공고를 내서 새로 사람들을 데리고 왔지만 다들 오래 근무하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좋은데 날씨가 지독하고 도저히 버틸 수 없겠다며 말이죠. 그렇게 새로운 사람을 고용해도 금방 그만두고 나가버리고 다시 사람을 채용하고 또 다시 나가버리는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 결국에는 이곳의 근무 환경이 혹독하는 소문까지 돌게 되었죠. 근무하겠다며 지원하는 사람들까지 줄어들었습니다. 결국에는 아프리카 출신 남미들까지 고용하는 사태가 벌어졌죠. 그들은 실제 공사에 도움이 되지도 못했을 뿐더러 춥다는 핑계로 구석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웅크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정해진 7시간의 근무 동안 추위를 버티면 돈을 받아간다는 듯한 생각을 가진 듯했습니다. 회사에서는 대책이 시급했죠. 대표님이 한국인 출신의 소장님을 외부에서 모시고 오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는 한국의 강원도 산골짜기에 공사를 진행해본 경험이 여러 차례 있고 강원도도 이곳 스위스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혹독한 겨울 환경이기 때문에 한국 출신 소장님이 현명한 방법을 고안해내실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한국인 소장님 경호님은 키는 작지만 딱 벌어진 어깨, 두꺼운 종아리, 멋지게 각진 턱을 가진 그런 분이셨습니다. 동그란 안경까지 끼고 있던 그분은 지적인 이미지까지 풍기더군요. 힘도 세고 스마트해 보이는 그런 이미지 말이죠. 그리고 그는 스위스에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현장 답사를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강한 바람에 그만 놀라버리고 맙니다. 이 정도면 공사하기가 쉽지 않겠다며 이곳의 추위에 놀라고 마시죠. 소장님은 그래도 대책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일 잘하는 인부 몇 명만 남기고 공사를 일주일 정도 중단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소장님은 인부 몇 명을 데리고 리조트의 로비가 될 넓은 공간에 간이집 같은 걸 지으시기 시작했습니다. 모두들 그게 뭐 하는 곳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소장님이 자신있게 추진하시는 것이라서 믿고 기다릴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실내에 배치되어 있는 로비와 외부를 잇는 두꺼운 파이프도 설치되었습니다. 외부와 공기가 통하는 것 같긴 한데 무슨 용도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도 안 되어서 가니하우스는 로비 한가운데 자리하게 되었죠. 회사 사람들을 불러 모아 이것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먼저 장작을 가져오시더니 집안 바닥 아랫 공간에 그 장작을 두고 불을 붙이셨습니다. 마치 화덕에 불을 피우듯 말이죠. 경호 소장님은 이것이 한국말로 아궁이라고 소개하셨고 이 시스템은 한국의 온돌 시스템이라며 1시간 근무 20분 휴식 시스템을 적용하고 여기서 무조건 쉬며 몸을 녹이는 걸로 하면
추위를 참을 만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가니하우스에 10명 정도 누울 수 있는 공간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바닥은 맨손으로는 만지기는 부담스러울 정도로 아주 따뜻한 바닥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인부들이 외투를 입은 채로 그곳에 누워 20분간 몸을 녹이고 옷에도 아주 따뜻한 열이 남아있도록 한 뒤에 밖에서 일을 하면 1시간 정도는 충분히 버틸 수 있다며 당장 실행해보는 게 좋겠다고 하셨죠. 일단 대표님부터 해서 많은 회사 직원들이 외투를 입고 그곳에 누워 있어 봤습니다. 상당히 따뜻한 열이 온몸에 전달이 되었고 심지어 마지막에는 땀도 나는 것 같았죠. 땀이 많이 나기 전에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몸이 데워진 채로 밖으로 나가보니 조금 전까지 겪었던 그 추위가 맞나 싶었습니다. 충분히 추위와 싸울 수 있는 에너지를 얻어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놀라운 효과가 있었습니다. 아궁이라는 시스템 때문에 만들어진 그 파이프가 아주 뜨거웠고 그것 때문에 실내 공간에 보온 효과가 생긴 것이죠. 콘크리트 타설이 되어 있는 이 건물 전체가 따뜻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다음 날부터 다시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4개조로 나누어 순서대로 20분씩 온돌방에 누워 휴식을 취하고 1시간 일하는 방식을 적용했습니다. 처음에 반신반의하던 많은 인부들은 온돌의 효과에 그만 놀라버리고 말죠. 몸이 따뜻하게 데워져서 마치 따뜻한 스프를 먹는 효과라고 표현하며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달궈진 파이프 덕에 전체적인 온도가 높아지기도 했고요. 처음에는 온돌바닥이 신기하다며 누워서 잔뜩 떠들던 대부분의 인부들은 그 20분의 시간을 점차 숙면을 하는데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마치 독서실처럼 조용한 분위기에 인부들의 코 고는 소리만 울려 퍼질 뿐이었습니다. 눈 감았다가 떴는데 왜 20분이 지났냐며 왜 이 온돌은 마치 술에 취한 것 같은 기분마저 들게 하냐고 말이죠. 이날부터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공사 현장을 이탈하는 것 말고는 춥다며 그만두는 일은 없어졌습니다. 심지어 근무 시간이 끝나고 아궁이에 불은 꺼졌지만 아직 따뜻하다며 몸 좀 녹이고 퇴근하겠다고 줄을 서서 온돌방에 들어가려는 사람들도 생겼죠. 다들 일이 끝나면 퇴근하기 바쁜 그런 건설 현장의 분위기와는 달랐습니다. 사람들도 몸이 따뜻해지니 마음까지 따뜻해졌다고 해야 할까요? 고성이 오가는 일도 사라졌고 말이죠. 물론 겨울 공사 기간 동안 예정대로 공사도 진행되었고요. 아직 내부 공사가 한참 남았지만 지난 겨울 경호 소장님의 지혜에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의 대화 주제가 되곤 하죠. 한국의 겨울 공사 경험이 있으신 한국인 소장님을 모셔와서 이런 방식의 해결책을 기대한 것은 아니었는데 어떻게 하면 더 보온을 잘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를 해주실 줄 알았지만 이렇게 작은 온돌방을 만들어서 쉽게 해결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대표님은 이 시스템에 감탄해 리조트의 일부 객실에 온돌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생각하셨지만 설계 변경이 만만치 않고 시간적으로도 충분하지 않아서 여기 리조트에는 아쉽게 온돌 시스템을 도입할 수는 없지만 다음 리조트 공사에는 반드시 일부 객실에 온돌 시스템을 넣겠다고 선언하셨죠. 한국인 소장님 경호님 덕분에 신문물을 겪는 듯한 기분마저 들었던 저희 회사의 일화였습니다. 리조트가 완성되면 멋진 사진과 함께 다시 글 남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